안녕하십니까. 실방이 아닌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안 찍고 벽을 천정을 그냥 찍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정면으로 찍죠. 실방으로 지금 뭐 어저께 밤이죠. 어저께 밤에 히틀러를 이렇게 하고 실방으로 이상도 나중에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히틀러 하는데 그 전에 라스푸틴도 그렇고 굉장히 끊겨요. 내게 심해가지고 이상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실방 하듯이 실방을 하면 제가 지금 몰골도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 찍는데 실방에는 그래도 뭐 아는 분들 인사라도 하고 뭐 얼굴이라도 비추고 하느라고 하는 건데 이 이상에 대한 것도 실방을 대신한 어떤 저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새벽 한 이제 4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상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죠. 전체 뭐 다 읽었을 뿐 아니라 날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외우다시피, 그리고 뭐 읽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게 많죠. 박제가 돼버린 천재를 아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날짜 다시 한번 널 잡구나 하면서 이제 끝나죠. 유장은 유절했죠, 젊은 시절에. 그리고 그 유절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당대로 폐결핵은 얼마 전에 친구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걸 거의 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연세가 너무 계셔 있으시니까, 연세가 아닌데 아직 젊으신데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인데, 근데 뭐 우리 외삼촌 고등학교 때까만 해도 폐결핵이면은 끝난다고 굿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 활동 이제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하고 있죠, 목회자를. 사촌형 동갑이에요, 저랑. 생일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형이라고 하죠. 근데 사촌 동생은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하지, 자식? 근데 이제 이상을 제가 이제 날개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상의 날개를. 그리고 나머지 뭐 권태도 있고, 권태롭죠. 그리고 시들 뭐 이제 뭐 오감도라든지 잠깐만, 무한 건축 정육면체 맞나? 지금 제목이 뭐 그런 것들. 갑자기 첫 번째 아해가, 두 번째 아해가, 세 번째 아해가, 네 번째 아해가 이런 거 나오고, 막 행렬 비슷한 거 나오고, 행렬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상 얘기하면서 이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물리학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 막 하고 하거든요. 이상의 어떤 신은 뭐를 나타낸 거다. 이상이 물리학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관심이 있었다. 굉장히 그 지식이 있었다. 이런 막 논문도 있고 연구도 하고 굉장히 그 관심을 지금 거의 이제 막 100년 된 그 그건데 그때가 그 시기예요. 아인슈타인이 활약하던 시기. 근데 뭐 이상 정도면은 그 당대의 그 것들 거의 바로바로 이공계잖아요. 이상이. 그리고 그 어렵다는 이 제국 그 대학인 셈이에요. 그래서 수석 졸업하고 총독부로 이제 취직했지만은 이제 얼마 후에 폐병이 걸려서 자신이 얼마 못 산다. 그때는 불치병이에요. 그게 못 산다는 걸 알고 그 남은 몇 년의 그 세월 동안에 작품 남기고 또 자신의 어떤 뭐 금홍이 이제 나오죠. 날개가 자전적 소설이죠. 날개에 나왔던 그 모티브들이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이라고 이제 하죠. 이제 다방 그렇게 그때로서는 최첨단 어떤 아이템 잡아서 개업한 거거든요. 근데 이 라스푸틴이나 그 히틀러 이제 그거 하는 거에 비해서 끊기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상은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위쪽 연배겠지. 근데 이제 그게 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조금 그 스타일리시한, 머리도 천재고, 스스로 천재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최소한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타공인이지 사실. 그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제국의 그 대학에서, 그때는 이제 그 대학이라고는 안 하고 그 공업 보통 뭐라고 했지 그거를? 거기잖아요. 서울 공대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수석이고, 그리고 뭐 날개에서도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력감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파티션이 있는 그 방에서의 그 한쪽 볕이 안 드는 쪽이 이제 자기 방인 건 물론이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신경 덩어리 같은 베개 덩어리에 그 신경만 이렇게 있는, 굉장히 간결하고 거의 100년 다 된 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시기에 쓰여진 소설뿐 아니라 그 이후로 한 반세기 동안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이 나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이제 현대적인 문체가 나오죠. 세련된. 근데 이상의 날개 같은 거, 시 같은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 제가 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권태는 조금 덜한데 날개는 정말 기가 막혀요. 얇은데, 날개는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날개에 보면은
이제 폐병이고 얼마 못 살아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구치소 저 감옥 신세를 지게 돼가지고 그 냉방에서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그때 당시에 폐병 앓던 문인들만 있잖아요. 김유정 작가도 그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요절하죠.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어렸을 때도 폐결핵 하면은 막 저기 하고, 나 그 실 그거 생각난다. 폐결핵 그거에 대한 그거. 근데 어 날개의 이제 시작이 그 박제가 된 천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방 구조가 나와요. 그죠? 와, 제가 지금 책이 있긴 있어. 내 지금 그 책장 안에. 근데 안 읽은 지 좀 한 20년 뭐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20년 넘기 전에 아주 많이 읽어봤던 책이라서 지금 이거 우발적으로 킨 거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기 파티션을 쫙 설명을 하고 아내가 외출한 동안에 그쪽 파티션으로 가는 거야. 방이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미닫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그 아내가 쓰는 이제 그 아주 요양 하다가 이제 만난 뭐 이제 기생이죠. 그분이, 여성분이. 근데 아주 예쁜고, 하여튼 이상은 탄미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천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상의 날개, 그리고 오감도는 엄청 욕을 먹고 막 그랬던 그 시죠. 그 신문에, 요즘에 신문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보시나? 잘 안 보시죠? 이제 예전에 신문이 많이 있었죠. 뭐 동아일보도 있고, 뭐 조선일보도 있고, 경향신문, 뭐 한겨레 신문들도 이제 나오고 막 그렇게 신문들이 나오는데, 예전 신문은 그렇게 두꺼운 신문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오감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미친놈 아니냐. 엄청난 항의를 먹었다고 하거든요, 신문사에. 근데 거기 뭐 편집자들이 다 그때 당대에 다 이미 기성 그 시인들이 이 상을 다 인정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읽어도 뭔지 모르는 느낌만 있죠. 그리고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할 때 초현실 뭐 이렇게 배웠나, 다다이즘이라고 배웠나. 그래서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이나 뭐 의식의 흐름이나 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또 물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참 볼 게 많은 그 작가죠. 근데 그쪽 파티션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방들 중에, 그러니까 실제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각색이 됐지만 모티브는 같은데, 그 여성들 중에 제일 예쁜데 이제 기생이었고, 어쩔 수 없이 기생이었고, 이제 그런 거는 그 날개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매춘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번 세수를 해. 한 번은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할 때, 손님이랑 만나야 되고 할 때 2번 세수를 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다른 파티션에 가서 쫙 열어보는 거야. 열어보면은
이 엑조틱한 그 향기가 막 뱃속으로 스며들어. 그 그림이 그 이상 그 사진 그거랑 해가지고 막 상상이 돼요. 이상도 막 이렇게 면도 안 하고 그러면 수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막 또 막 머리고 막 수염이고 막 자라고 막 그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뭐지? 계속 아달린 뭐지? 아스피린 마도로스 막 계속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약, 그 아내가 줬던 약, 그걸로 이제 막 얼마간 이 야산인가 거기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가는데 막상 거기에서 또 이제 보면 안 될 걸 보고 맞죠. 이상이 이제 거기에서는 연심으로 나오죠. 이렇게 예스 하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경성 거기에 이제 막 커피 부스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때 당시에 막 신문물이 들어오는 거. 이분이 이제 19세기는 끝나고 20세기가 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킬리만자로 표본 보면은 21세기가 이제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21세기네. 조용필 그 선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20세기가 이제 오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막 일본을 방문을 하고, 그때 이상은 일본말이 그냥 일제시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말 구사를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잘하는 분이죠. 거기에서 다 대학 다녔고 일했고 조선 총독부에서. 여러분 김수영 시인도 일본말로 먼저 시 쓴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일본말 저한테 이제 옛날 얘기 해주는 어렸을 때 기억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 모모타우로인가 그런 일본 옛날 얘기 해주시고 그랬어요. 재밌었어. 그게 복숭아 아이인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소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제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 꿈을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오늘 히틀러 아까 했는데 히틀러도 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됐듯이 이 19세기와 20세기 그 사이에 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20세기가 오는 거기에 또 현대 이공계의 그 학문도 섭렵을 한 거죠. 게다가 뭘 했다 하면 또 되게 잘해. 부러워 죽겠어. 천재야, 천재. 진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 입시 공부를 시작해 보기 전까지는 나도 머리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평범하더라고 나는. 근데 이상은 천재지. 근데 거기에서 갈등이 있어요. 자기 몸에 흐르는 피는 19세기, 그리고 이 변화된 거에 대한 또 그런 동경 같은 것도 있어. 그런 거는 향하고 있는 것도 20세기.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게다가 폐결핵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그 여인은 또 그 운명에 어떤 굴레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면이 있고, 그리고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거기에 보면은 맞는 거 있죠? 아내한테 맞는 거. 그것도 실제 모티브예요.
이제 구성이나 이런 소설적인 구성은 다르지만은 실제 모티브고. 자, 어쨌든 다시 오늘은 뭐 이상의 날개라고 해야 되나? 뭐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냄새를 맡다가 거기에서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휴지,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또 일본식 잘 만들어진 휴지겠지. 서양식의 어떤 거를 이렇게 흉내낸 휴지였나 종이였나, 거기에 딱 이렇게 그 돋보기를 해서 태양광선을 이렇게 하면은 돋보기가 이거로 초점을 모아서 이제 슬슬 열을 받기 시작하다가 싹 타오르는 그 순간의 짜릿한 재미, 요거가 이런 게 낙이야 자기한테. 그리고 빈대가 아주 성가신 거긴 하지만 나는 긁어낼 때 그 극한 쾌감, 이런 게 낙이야.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상 하면은 그때 교과서에 이미 실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제시대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그 배우고 다다이즘 뭐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다다이즘이라고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 일제시대 한계라기보다는 또 이분이 특별히 그 시대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제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항의 받을 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느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상대성 이론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오면은 이제 모이를 주듯이 그거 먹고 자는 거야. 자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막 논문도 막 머릿속으로 쓰고 하지만은, 그리고 잠들고 나면은 어쩔 때는 막 몸이 막 모래 막 까칠까칠하게 그렇게 자고, 그리고 그냥 신경 덩어리일 뿐이고, 이런 그 상태.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문학 그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건축가로서, 그리고 또 화가로도 등단을 하고 했죠. 결국은 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한말에 이제 한학 배웠고 그것도 잘하고, 현대 막 이공 그것도 잘하고 하는데, 정작 하고 싶었던 건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 화가랑 같이 저기랑 이름이 어떻게 되지? 구본웅 선생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막,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 앞쪽 그것도 좀 복잡한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가문 때문에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가 또 애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애매해진 케이스예요, 이 상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고 하는데, 또 진로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때 당시 이제 잘 나가는 게 그 과학기술 하는 이제 엔지니어라든지 뭐 건축가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를 이제 저기는 어른들은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얼마 전에 간 제 그 친구, 횟집 그 친구가 친가 쪽이 왔는데 몇십 년을 안 봤대요. 근데 굉장히 그냥 막 꼬장꼬장하고 막 그런 큰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한 여든 대신. 근데 거기 또 막 사정을 들어보니까는 그 아드님이 저보다 이제 2살 위신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외가 쪽 분들은 제가 거의 다 봤고, 근데 서울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기계공학과를 갔대요. 그러고 나서 아빠랑도 사이가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나봐요. 엉망이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상은 원하지 않는 걸 갔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수석을 했어. 수석을 하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요, 이상 작품 뭐 날개에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현대 문명에 대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 시에 특이한 도형적인 그런 거를 양자역학 행렬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럴 만한 그 이유가 거의 파인만의 그 얘기에 가까운 원자일 뿐이다. 그리고 뭐 유전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표현은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그 시의 표현은. 근데 이제 파인만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은 일단 전자에 대한 그 탐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원자, 전자 이런 거에 대한 탐구에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거죠. 이거 알고 쓴 거다. 근데 뭐 그 도형도 양자역학이 행렬로 처음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변환된 거는 파동 방정식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행렬식이 이제 딱 양자역학의 사실 상징이죠. 근데 정확히 그런 구조들로 막 이렇게 그 행렬의 모습을 이렇게 시 안에 넣고 하잖아요.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명도, 그리고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그런 거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많죠.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신문에 냈으니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원자는 또 원자가 아니고 방사능 붕괴래요. 이것도 양자역학이에요. 그죠? 물질이 파동이 되는 거, 붕괴돼 버리는 거, 에너지로 그냥. 그러나 뭐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그리고 또 이 차원에 대한 것, 4차원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 그런 거 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런 거를 흥미롭게 보는 거야.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고, 이게 사각형이 4번이 나와. 그러면 4번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제가 4차원에 대해서 그 초반에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4차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똘끼 있는 그 사람에게 부르는 어떤 닉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수학적으로 4차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차원 얘기하는 거 증명 안 된 차원 뭐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증명 가능한 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3차원이죠. 차원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우리가 좀 변형해서 쓸 때 4차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차원이 이제 더 높은 차원도 있긴 하지만은, 2자릿수 차원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수학적인 가능성이고 수학적인 그 언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간접 증명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어떻게 뭐 양자역학
미국에서도 그렇듯이 희미하게나마 이해나 뭐 사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4차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차원의 정의는 0차원은 점이죠. 1차원은 그냥 직선이에요. 2차원은 그 직선에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면이 되죠. 면. 3차원은 또 거기에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럼 x, y, z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x, y, z 좌표 이상으로 한 번 더 그 3차원 이상으로 차원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는 수직을 넣을 수 있는 수직 방향의 것, 차원의 정의가 그렇거든요. 이제 건축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4차원의 건축은 어떨까? 수직 3차원 기하학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수직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 능력이 부족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더 능력이 좋고 또 머리가 좋고 한 분도 3차원에다가 수직을 다시 하나 더 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4차원에 대한 탐구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사각형 안에 사각형, 사각형 안에 사각형 요거를. 그래서 현대물리에 대해서도 그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20년대인가 오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또 학생들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의 동시대에 바로 젊은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만나면은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는 이상 정도면은 뭐 아인슈타인 그 강의 들은 그 학생들 얘기 딱 듣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새로운 굉장히 흥미있어 했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그리고 양자역학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그 시대인데, 우리는 이제 그 시대가 한 100년 뭐 가까이 이렇게 지난 시대라서 지금 같은 뭐 이런 것도 없고 인터넷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모를 것 같지만은 실시간으로 조선의 청년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상 같은 천재는 뭐 그게 그 작품에 녹아들었을 확률이 개연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차원 그거는 내가 뭐 잘 모르겠지만은 행렬이나 원자 요거에 대한 거는 양자역학 알고 쓴 거예요. 모르고서 쓸 수가 없는 양자역학 플러스 아인슈타인 이런 걸 알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날개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파티션이 분리가 되는 곳에서 이제 막 그렇게 짜릿하게 이렇게 하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이제 매춘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폐병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한 차원이 더 있다면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은 뭐 일지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그런 문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또 답답한 상황, 저항적인 방식이라기보다 여기에서 좀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박제된 느낌.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제가 니체 얘기 자주 하는데 니체 말대로 내 몸이 막 이러면은 막 그 평행봉이나 턱걸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했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몇 달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박제가 된 상태.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갔다 오면 미안한지 돈을 땡그랑 줘, 또 땡그랑 줘, 땡그랑 줘.
그랬더니 이제 뭐 돼지 저금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통이 볼록해지는 거야. 좀 무거워지는 거야. 어느 날 이제 그걸 가지고 경성에 커피숍에 간 거야. 스타벅스에 간 거야. 스타벅스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그 큰 시계가 있어. 시계탑이 있어가지고 그 늦지 않게 이제 딱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자기는 맨날 그 저기만 입고 있거든. 그 집안에 해서 있는 터틀넥.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코르두이 이제 뭐 그런 조금 그래도 격식 있는 뭐 그런 거를 또 입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근데 또 그걸 지폐로 바꿔가지고 이제 근사하게 이제 그 신문명 거기에서 이제 신지식도 들어있고 한학도 들어있고 한 이 19세기와 20세기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도 갇히고 미술가와 건축가 사이에서도 갇히고 건강한 상태와 폐병 사이에도 갇히고 그때로선 불치병이죠.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는 또 이게 좋아. 근데 늦으면 안 되니까 들어왔더니 이제 아내가 어디 갔다 왔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했다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는 거야. 왜냐면은 나가 있어야 자기가 활동하기가 편하고 죄책감도 덜하고 이상이 그 연심 그 분을 굉장히 사랑했죠. 금홍이라고 나오는 이상도 아주 예뻐야 이렇게 마음에 가는 그런 또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열 몇 가구 중에서 모든 여자를 다 안다. 얼굴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연심이 제일 예쁘다. 이런 게 나와.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가다 보니까 또 비가 막 많이 오고 해가지고 어느 날은 너무 늦게 들어갔던가 그러죠.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걸 본 거야. 남자랑 같이 있는데 막 이제 쏘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남자가 이제 또 안아서 또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응하는 게 너무 또 싫은 거야. 싫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상 착했던 것 같아. 참 지금 내 친구도 참 착하던데 그 큰 집 저 신가 쪽이랑 별로 안 좋은데도 오니까 그래도 되게 착하게 그 불편한 마음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잘.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좀 그럴 때 뭐 문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막 큰 소리 내고 막 그래서 문제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게 앙금이 좀 남아 있을 거야.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른이고 동생 뭐 또 손 아래 구간에 할 얘기를 하게 되는 편이라서. 근데 이상은 착하게 아주 우회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두들겨 맞죠. 막 할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뭐 그 비 맞고 폐병이 있으니까는 막 앓고 이렇게 하니까는 약을 주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하여튼 자꾸 잠이 오고 이거 보니까 나를 계속 재워가지고 뭐 어느 날 보니까는 막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머리를 그래도 묶은 상태인데 산발이 되어 있고 막 수염이 막 상당하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고. 근데 놓여있는 약이 보니까는 나를 계속 재우려고 했던 거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제 가서 나와서 하여튼 한참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착하게 싸워.
두들겨 맞고 착하게 싸워. 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하는데, 또 금홍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입장이 나니까, 그때는 이제 그 기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고, 그 뭐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 문화가 전승이 되는 게 기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술,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게 전승이 되면서 이 뭐 권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서편제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소리하고 있는데 술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랐더니 딱 싸대기로 그냥 때리면서 그 유봉이 떠돌이 소리꾼 가경유랑 그걸 따르라고 한다고 따라? 했더니 이제 다 배다른 자식이고 친자식도 아니지만 이제 동호가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시부롤름이라고 했나? 뭐 하여튼 그놈이 따르라고 하는데 안 따르고 배겨? 막 하잖아. 우리 집 나가버리지. 근데 이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민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참 깊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그래서 그 이상의 날개를 보면은 참 답답한 그 상황이, 나는 내가 이렇게 막 투병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젊은 시절 내내. 젊은 시절 끝자락에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때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체험했던 게 지금 이 답답함, 4차원을 한번 생각해보는. 근데 3차원 이상에다가 수직으로 다시 차원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개소리예요. 수학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근데 그 4차원을 꿈꿨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이공계의 그 연구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그 경성백화점인가? 저희가 하여튼 그 옥상에서 금붕어들이 흐느적거리는 것도 보고 막 하다가, 그 옥상에서 날자 다시 한번 날자, 자신이 원래 꿈꿨고 또 잘 나가고 이러던 때, 자기가 천재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이러던 때에서 갑자기 폐병으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지만은 운명의 그 장난, 태생적인 그 한계, 그걸로 인해서 이 이상의 날개 속 그 상황과 같은 모티브들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차원으로 날고 싶었던 거지, 이상의 날개는. 그래서 날개 축지가 다시 한번 이제 돋아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죠. 거기에서 날았을까? 아니면 추락했을까? 궁금하네. 제가 그거를 20살 때 읽고 제가 늘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거는 되게 많이 읽어요. 책도 마음에 드는 책은 전집 다 되게 많이 읽고, 김승욱 작가 무진기행뿐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돼요, 단편집이라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간증집 하나 있고, 그것도 다 읽었는데 간증집은 한 번 읽었고 나머지는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교과서에 실릴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막 약관의 나이에 다 썼어요. 하기야 이상도 젊은 나이에 다 쓴 거죠. 영화도 뭐 매트릭스 2 꽂혔다 그러면 셀 수 없이 봐. 대사가 거의 다 막 외워져. 니오가 처음에 이제 컴퓨터 이제 해커잖아. 이렇게 딱딱딱 하다가 갑자기 레빗을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레빗 저 문신한 여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 그래서 따라가. 어느 뭐 이렇게 막
쿵쾅쿵쾅 하는 데서 이제 모피어스 이제 만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여러 번 읽었던 책이에요.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것도. 오늘 그래서 아유, 실방하고 나서 말하면은 말이 되게 잘 안 되는구나. 질서도 없고. 이상의 날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약만 한번 하고 끝내죠. 이상은 제가 뭐 전집 다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사실 좀 어려웠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많은 말이기도 해. 물리학, 그때 당대 현대 물리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작품들, 뭐 오감도가 됐건 뭐 권태가 됐건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저는 날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어느 날 그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술자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 그 첫 구절을 갑자기 딱 막 읊더라고. 그분도 엄청 읽으셨나봐. 근데 그 날개 그 스토리 이렇게 지금 제가 빠뜨린 거 없이 뭐 다 했나 모르겠네, 스토리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각각 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상이 처했던 상황이라든지 이상의 그 여러 한계 상황들, 19세기와 20세기의 한계, 화가와 건축가의 한계, 그리고 건축가와 이제 폐병의 한계, 그리고 또 사랑과 이 태생적인 어떤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거의 한계,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 다른 차원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3차원 말고 4차원은 불가능한데, 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차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그런 차원이야, 그런 건 아니니까 뭔가 갈구하는 거죠. 뭔가를 그분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런 분이지만은, 뭔가 지금 여기 너머의 것으로 향하려 하는 이 너머, 더 깊은 곳 혹은 더 높은 곳을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향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상의 날개에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8년 정도 투병을 하면서 2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남겨봅니다.